플레이오프 4강이 펼쳐진 젠지 대 T1의 경기. 젠지가 1세트는 레드 진영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혹시 뭔가 준비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뱀픽으로 들어가 보면 T1은 이제 사일러스 요즘에 11.6 패치 되고 나서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밴을 했다. 그리고 젠지는 이제 세라피 밴, 이거는 좀 예상됐던 것 같아. 무조건 페이커 선수의 세라피 밴을 견제했어야 됐고, T1 같은 경우가 이제 전통의 밴을 했지. 젠지가 좀 잘하는 레넥톤이나 칼리스타 밴을 해줬고, T1이 블루 2-3에서 나르를 많이 뽑는단 말이야. 선픽카드로 잘 활용하기 때문에 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여러가지가 좀 남아있었거든. 스레쉬라든가 헤카림이라든가 세나라든가 징크스라든가 이런 픽들이 남아있었고, 여기서 어떤 밴을 할까 궁금했는데 나는 이제 나노과자기도 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헤카림 밴 했다. 그래서 T1은 스레쉬 강하게 바텀 라인전 하겠다라는 생각을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뭐 세나하더라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징크스를 뺏어왔다. 이거는 징크스 스레쉬가 워낙 시너지가 잘 맞기 때문에 뺏어왔고, 그 다음에 우디르, 이거 확실한 1티어 정글 1티어인데 헷갈림 없기 때문에 잘 뽑아왔다. 여기까지 보니까 은근히 또 기분이 안 나쁘더라고. 젠지가 스레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할만해 보였고, T1은 이제 올라프, 우디르 상대로 항상 나오는 올라프, 그 다음에 아펠리우스. 아펠리우스도 나름 또 시너지가 괜찮거든. 시너지 면에서 할만했다. 괜찮다. 근데 마지막 또 탐켄치가 나오니까 요즘에는 또 탐켄치가 또 괜찮아. 준수해 요즘에 탐켄치 활약이라든가. 이 아펠리우스 대 징크스 탐켄치는 초반은 이제 왼쪽 주도권이 있지만 시간 지날수록 탐켄치가 레벨 띄울수록 할만해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뭐 기분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아. 젠지 입장에서는 원하는 뱀픽 구도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내려가서는 이제 페이커의 특패밴 변수 차단. 왜냐면 쓰레쉬 같은 주도권 픽이 있기 때문에 특패를 가져가게 되면 사이드에서 좀 힘들 수가 있거든. 그래서 밴을 해줬다. T1은 약간 질리언 밴, 이거는 조금 BDD 선수가 충분히 쓸 수도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 이런 거는 이제 연습 구도라든가 여기서 조금 어느 정도 상대방의 스타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온 밴이고, 젠지는 이제 두 번째 밴으로 아트록스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젠지 같은 경우가 요즘 메타가 탱커 메타다. 근데 나르 레넥톤이 없으면 그 다음에 활약하는 게 아트록스고, 그래서 아트록스 밴을 해줌으로 인해서 완전 탱커를 하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아. 여기서 T1이 사이온 밴을 해주면서 그라가스 너희 가져갈래? 라고 물어봤거든. 현재 탑 티어 중에 높은 게 그라가스야. 그래서 나는 젠지가 그라가스를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무난하게 오리아나를 선픽했다. 징크스 오리아나 후반 캐리력을 생각한 픽으로 보였고, T1이 이렇게 되니까 빅토르 무난하지? 약간 라인전 괜찮고 후반 같이 성장하자. T1은 오케이 우리 그라가스, 우리 주도권 있네. 탑이 현재 주도권이 있고 바텀도 주도권이 있다. 젠지 같은 경우는 오른, 와우. 뱀픽이 딱 끝나고 보니까 간단한 것 같아. 이게 중후반이 아무리 봐도 젠지가 더 세다. 징크스, 그 다음에 오리아나, 오른. 특히나 이 오른 같은 경우는 오리아나라든가 징크스 템을 업그레이드 해주기 때문에 한 30분, 40분 후반 경기 하겠다. 우리 후반 가면 이긴다 이 조합이었고, 그럼 반대로 T1은 뱀픽이 초반이 극초반에 그렇게 세진 않지만 나름 중후반이 보장이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가 더 세지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탑 주도권과 이 바텀 주도권이 그걸로 인해서 전령을 가져가면서 조금은 굴려야지 중후반에 편한 그런 조합이 된다. 중반에 그렇다고 절대 T1이 지는 이런 한타 조합은 아니야. 중후반, 극후반 가야지 지는 조합이다. 게임은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망가졌어. T1이 첫 번째는 바텀에서 우디르 갱킬에 의해서 쓰레쉬 랜턴을 아페루스가 탈까 말까 하다가 못하고 죽어버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령을 못 먹으면서 전혀 스노우볼을 굴리지 못해서 젠지의 승으로 돌아갔다. 1경기는. 두 번째로 넘어가 볼게. T1이 첫 경기를 졌기 때문에 블루를 하지 않고 레디쟁을 선택을 했다. 젠지 같은 경우 역시나 나르벤. T1은 전판에 징크스 까다로웠다. 또 1픽 할 것 같다 싶어서 징크스 밴. 젠지는 세라핀 밴. T1 같은 경우가 이제 어느 정도 정글 투밴을 생각했나봐. 우디를 밴했다라는 거는 헤카림 밴까지 염두에 뒀었고, 젠지가 본인들 스스로 레넥톤을 밴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좀 이 구도를 읽은 느낌이 좀 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뭐가 남냐면 칼리스타랑 세나가 남아. 이거에 대한 고민이었는데, 젠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칼리 공격적으로 쓰겠다는 거거든. 이거는 세나 탐켄치를 이제 뽑았지. T1은 이게 어떻게 보면 안정감이 확실히 있어. 세나 탐켄치는.
그래서 라인전만 잘 버티면서 중후반 보겠다는 거였고, 여기서 나왔던 게 세트. 오, 라이프의 세트는 명품이지. 강하게 바텀 라인전 구조적으로 플레이하겠다 이렇게 보여줬고, 여기서 이제 개인적으로 니달리 같은 거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젠지의 선택은 그레이브즈. 충분히 지금 헤카림과 우디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부 니달리가 그 다음 티어로 보여줬고, 그래서 티오는 니달리 가져가면서 어느 정도 그림은 충분히 본인들만의 색깔이 살아있는 그런 느낌으로 갔다. 이제 내려가서 벤을 볼게. 다시 사일러스 벤 변수 차단해주면서 젠지가 오히려 카밀을 벤해주면서 오늘 우리는 탱커를 하고 싶다, 이게 좀 의도적으로 보였고, 무난하게 전파 잘했던 오리아나까지 벤해줬다. T1의 이런 벤 같은 것들은 괜찮았던 것 같아. 충분히 상대가 잘했던 1경기 때 잘했던 픽들을 벤해주면서 본인들의 플레이를 하고 싶어 했고, 여기서 다시 아트록스까지 벤해주면서 오늘 확실했던 것 같아. 라스칼은 나 탱커 하겠다, 탱커 매치업 하면서 내가 칸나를 확실하게 틀어맞겠다라는 의지를 보였고, 선픽으로 자신있게 조이를 가져간다. 이거 보면은 이제 어느정도 포킹 조합이 좀 완성돼 가고 있고, 주도권을 바탕으로 한 포킹 조합을 하고 싶어 했다. 젠지 같은 경우는 여기서 다시 또 사이온을 뽑아주면서 탑 탱커, 미드는 신드라. 보통 이제 조이 상대로 신드라라든가 오리아나를 많이 사용하지. 최근에 뭐 빅토르까지 사용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라인전 이기는 건 신드라가 어느 정도 라인전에서 괜찮거든. 조이 한참 잘 나갈 때도 신드라가 상대표로 많이 나왔었고, 서로 약간 손싸움이지만 충분히 할만한 매치업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 티온 같은 경우가 그라가스를 하면 무난했는데 그라가스를 할 수가 없는 게 좀 3AP가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 그래서 그라가스를 못했어. 그래서 AD를 뽑아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리 단식 세나라고 해도 탐켄치가 혼자만으로 탱커라고 보기는 어렵거든. 탐켄치는 나중에 또 본인의 팀원들도 살려줘야 되는 위치에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탑이 탱커가 나오는 게 맞았었는데, 오히려 세트 같은 게 살아있었으면 했으면 좋았을 수도 있거든. 세트가 사이온 이기니까. 근데 세트도 뺏겼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이스. 야, 이건 뭐야? 극포킹 조합이 나왔어. 와, 미쳤지? 세나, 니달리, 조이, 제이스. 와, 포킹 살벌하지? 근데 뭐가 문제야? 몸이 없어. 이거 탐켄치 하나로 몸이 절대 안 돼요. 그 다음에 뭐야? CC기도 부족해. 조이 수면밖에 거의 없거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라인전을 지게 되면 전력 먹고 무조건 스노우볼을 굴려야 되는 그런 조합이고, 상대는 나쁘지 않아.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조합이야. 어느 정도 칼리세트 주도권도 좀 있고, 신드라도 나름 주도권이 있고, 탱딜 밸런스 괜찮고, 시시기까지 있어서 전체적인 종합 밸런스는 괜찮다. 물론 젠지도 뭐 국구만 간다고 좋은 뱀픽은 아니지만 초반에 이렇게 맞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 그렇기 때문에 극명하게 갈린 뱀픽이야. T1 같은 경우는 주도권을 바탕으로 확실하게 전력 먹고 스노우볼 걸리면서 우리가 포킹 먼저 하면서 게임을 이기겠다, 이 조합이고, 젠지는 우리가 주도권 잡으면 용한타나 이런 싸움 구도에서 우리 시시기 세트라든가 사이온 들어가면서 칼리 궁까지 연달아서 하는 그림, 신드라 거부가 뒤에서 정리하는 그림으로 서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뱀픽이었지만 T1이 리스크가 조금 더 큰 뱀픽으로 보였다. 경기 내용은 들어가면 알겠지만 그레이브즈가 멋지게 연막을 던지고 전령 스틸해 가면서 T1의 이런 작전들 있잖아, 스노우볼 굴리겠다는 이런 작전이 망가뜨려져 버리는 전령에서의 그런 재밌는 장면이 나왔지. 아, 3경기 T1 지금 위기에 빠졌어. 젠지가 다시 레드 진영을 선택했고, T1은 뭔가를 지금 바꿨어야 돼. 크게 보면 두 가지겠지. 뱀픽이라든가 또는 인게임 내에서 플레이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개인적으로는 탑 그냥 탱커 매치업하고 바텀에 힘을 실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왜냐면 요즘 최근 메타가 탑의 이런 캐리력 메타보다는 바텀 주도권을 활용한 그런 메타가 또 중요하고, 둘 다 지금 룰러, 라이프, 테디 캐리가 지금 바텀 캐리력이 높은 듀오였기 때문에 바텀에 힘을 실어주는 게 좋지 않았을까 싶었었는데, 뱀픽으로 들어가보자. T1은 다시 사일러스, 그리고 세라핀, 여기까지는 예정됐지. 그리고 레넥톤, 그리고 나르까지. 얘 여기서 바꿨어. 1세트 때는 칼리스타를 벤했는데 2, 3세트는 계속 징크스를 벤했다. 칼리스타는 좀 벤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싶기도 했거든. 왜냐면 또 레드 진영이다 보니까 칼리 플러스 서포 투픽이 나오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현재 티어에서는 징크스가 높다라고 판단했고, 그래서 헤카림 벤, 이거는 뭐냐면 이제 나눠 가져가겠다고 보여줬거든. 왜냐면 헤카림을 벤하면 우디르라는 픽이 또 남아있고, 그 다음에 뭐 남아있는 게 스레시, 그 다음에 뭐 세나 탐켄치, 그리고 칼리스타 이런 게 남아있었는데,
T1 같은 경우는 이런 바텀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디르 픽 이거는 매우 잘 가져왔다고 보여줬고, 젠지는 이제 할 수 있는 게 올라프 그리고 선택이었지. 세나 탐켄치 뭐 스래시 이거였지만 우리는 칼리스타다. 확실하게 젠지의 룰러의 색깔이 보이는 그런 픽이었고, T1이 여기서 나는 이제 세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뽑지 않을까, 무난하게 바텀을 완성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제이스와 조이를 하면서 라인 주도권을 바탕한 포킹 조합, 약간 상체 메타를 다시 시도했다. 이거는 간단하지. 전령 우리가 먹겠다. 우리 1, 2세트 전령 못 먹어서 게임 진 거다. 이렇게 판단을 그렇게 한 것 같아. 바텀 메타를 하느냐 또는 뭐 전령을 무조건 먹느냐 이런 선택에서 본인들은 전령 먹는 식으로 판단을 했다. 물론 나쁘진 않았어. 지금 키포인트가 전령이긴 했거든. 근데 보자. 또 사이온이 나오니까 와 이거 어떡해? 사이온이 너무 단단해질 그림이 보이거든. 이 초반에 제이스가 다이브 많이 성공시키지 못하면 사이온이 제이스 상대로 성장했을 때 충분히 괜찮거든. 훨씬 한타적으로 잘할 수 있는 챔피언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같은 상황이었고, 탕켄치 스래시벤 이제 바텀에서 나올 수 있는 두 가지의 밴을 해줌으로 인해서 바텀 주도권은 웬만하면 칼리한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밴픽 구도를 잘 만들어놨고, 젠지가 T1 같은 경우 다시 오리아나 세트 이 밴 투밴은 적절했던 걸로 보여. 그래서 이제 나온 픽이 신드라. 전판에 또 신드라가 좋은 활약을 보여줬잖아. 그래서 다시 신드라 픽은 적절해 보였고, 전판에도 설명했지만 조이 상대로 충분히 좋은 픽이기 때문에 할만해 보였다. 3이라 렐 이거는 약간 승부수를 띄우는 게 아닌가 싶었어. 바텀에서 공격적으로 쫄지 않고 겁먹지 않고 우리가 이니시 한번 보겠다 2대2로. 근데 또 나온 게 알리스타네. 보통 이제 렐 상대로 알리스타 그라가스 많이 하는데, 알리가 또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라인전 무난하게 칼리스타의 이런 힘으로 반반 이상 가지면서 한타대 되면 진짜 좋거든. 단단해지고 상대가 또 물몸 조합이란 말이야. 본인이 앞으로 탱커 해주면서 이니시적으로도 좀 보충해주면 충분히 본인 팀의 딜러들이 딜을 해줄 수 있다.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려고 알리스타를 뽑았고, 전체적인 이제 조합 밸런스를 봤을 때는 모르겠어. 이게 포킹이 가려다가 또 갑자기 이니시가 되는데 또 몸은 또 없고 조금 애매해졌어. 이 포킹 조합이라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밸런스가 잘 잡힌 조합도 아니었다고 보여지고, 젠지는 이 경기랑 거의 비슷해. 약간 전체적으로 주도권 좀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싸움을 하겠다. 용 쪽이나 전령 쪽에서 싸움하기 좋은 전투적인 메타라고 보여주면 될 것 같아. 이런 그림으로 보여줬다. 근데 확실하게 요즘에는 시식이라든가 탱커의 활약이 필요한 시점이거든. 극후반을 가지 않는 이상은 초중반에는 확실하게 탱커가 활약할 수 있는 그림이 많이 나오고, 또 게임을 더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 거는 시식기가 많은 쪽이거든.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T1은 이번에도 비슷해. 무조건 전령 쪽에서 먹고 그 이득으로 좋은 지역에서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안타깝게도 3경기는 미친 듯한 그 신드라의 솔킬로 인해서 전령이 무산되면서 초반에 득점한 게 좀 다 날아가면서 좀 슬픈 판이 되어버렸다. 자, 오늘 4강 PO 그 많은 사람들과 예상과는 매우 다르게 3대0이 나와버리는 안타까운 결과가 나왔고, 진짜 예상을 못했어. 나 같은 경우는 오늘 최소한 3대1 아니면 마지막까지 가는 경기가 되는 그런 혈전의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오늘도 롤알못이었다. 오늘은 젠지가 3대0으로 완승이죠. 뭐 3대0이니까 완승이었고, 여기서 젠지가 칭찬해주고 싶은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운영의 젠지, 그리고 젠지가 이제 실수 같은 게 없어.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어. 그동안에 젠지 같은 경우가 조금 불리해지는 경우가, 이렇게 유리하게 못 굴리는 상황이 되면 급하게 하면서 이런 실수들이 꽤 많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운영적으로 조금 뭔가 그 젠지 팀의 네임밸류에 비해서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은 큰 실수 없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확실하게 용 잘 먹으면서 승리했다. 그래서 오늘은 젠지의 완승으로 보여지고, 두 가지 단점이 있었는데 완벽하게 극복하는, 그래서 결승전이 기대되는, 뱀픽 쪽으로도 준비가 매우 잘 돼 있었어. 아무래도 이게 준비 기간이 더 길다 보니까, 그래서 현재 메타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바텀 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T1 같은 경우는 노출을 했었고, 그거를 보고 젠지가 본인들의 스타일에 맞게 이길 수 있는 밴
그리고 이길 수 있는 픽을 잘 준비했다. 그래서 매우 좋은 뱀픽으로 보였고, 이건 또 다른 쪽으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뱀픽 준비가 잘 됐다. 다른 쪽으로 두 가지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메타지. 현재 메타가 젠지가 라스칼 선수가 탑을 버리면서 탑 탱커 메타 시전. 왜냐면은 레넥톤이나 나르가 거의 밴당하기 때문에 탑 탱커 메타하고 거기서 이제 바텀 주도권 실어주는, 이런 지금 바텀에 힘 실어주는 메타에 지금 맞는 전략 준비를 잘해왔다. 이게 2라운드 후반부터 젠지가 지금 시전을 하고 있었고 그걸 잘했어. 그래서 오늘 오룬이라든가 그리고 사이온이라든가 이런 것들 쪽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본인들의 평상시 갖고 있던 단점 두 가지를 극복했고, 그 다음에 뱀픽 잘해왔고 현재 메타에 맞는 플레이를 했다. 그래서 젠지의 3대0 완승이 나왔습니다. 먼저 오늘 라스칼 선수부터 한번 보자. 뭐 라스칼 선수는 진짜로 뭐 자주 얘기했지만 오른 진짜 잘해. 내가 오른 인정하는 사람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무조건 탑3에 든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오른을 진짜 잘하는 선수고, 탱커 뽑아서 잘 버텨줬다. 그리고 결국 칸나보다 좋은 활약이라고 보여져. 팀적으로 결국엔 팀파이트 했다고 보여지는 게 맞고, 사이온 같은 경우가 한번 다이브 당하면서 위험했는데 빠르게 6렙 찍으면서 잘 버텨준 게 좋은 활약을 했어. 여기서 만약에 사이온이 2데스를 당했다? 그러면 게임 터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잘 버텼고, 탑에서도 아까 그 3경기 때 교환 나왔잖아. 1대1 교환. 그 자체만으로도 사이온은 괜찮은 게 딜러들이 죽으면 안 돼. 딜러가 죽고 탱커랑 같이 킬을 먹은다고 봤을 때 탱커 킬이 오히려 괜찮은 경우가 많이 나오거든. 그래서 사이온이 확실하게 레벨도 중간중간 앞서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라스칼은 확실하게 팀적으로 캐리를 이렇게 뒷받침해주는 그런 좋은 탑솔로였다 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클리드 선수가 날이 서 있었어. 날선 경기력. 현재 메타에 대한 이해도 우리로 좀 빨리 가져가면서 이 뱀픽에 대한 이해도도 높았고, 물론 이제 3경기 좀 힘들겠지만 1, 2경기 확실하게 우위였다 상대보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간단히 넘어가고 클리드는 오늘의 뭐 베스트 플레이어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BDD. 오늘은 경기력 진짜 황디디 그 자체였다. 게임 영향력, 그 다음에 뭐 캐리력, 임팩트, 이런 면에서 진짜 어느 것 하나 밀리지 않았고 좋은 모습 보여줬다. 요즘에 보면은 신드라가 좀 약간 안 뽑히는 경향이 있거든. 근데 그 챔피언으로 엄청난 활약을 했다. 특히나 그 3경기 솔킬은 대박이었지. 적군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2, 3경기 둘 다 플러스 궁극기 활용이 절정이지 않았나. 오늘은 그냥 사면 MVP 받을 정도로 너무 잘했던 것 같아. 라인전 무난하게 잘해주면서 한타 때 어느 거 딱 잘라줘야 되는 타이밍에 적절하게 잘 잘라주면서 신드라가 캐리하는 그림을 잘 보여줬어. 이 경기였나? 그레이브즈 그거 맞아주려고 플래시 쓰는 거 보고 와 이게 진짜 클리드야 비디야 이런 느낌 나왔는데, 미드라이너가 플래시까지 써서 맞아준다? 이거 엄청난 거잖아. 조금 감명 있지 않았나 그 장면은. 그래서 오늘은 정말 엄청나게 날이 서 있는 칼날 같은 플레이로 팀의 승리를 견인했다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룰러 라이프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게. 오늘 룰러 라이프는 차이가 좀 났어. 한 단계 차이도 아니고 좀 몇 단계 차이 났다. 테디 캐리아보다 훨씬 잘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일단은 무섭다. 확실히 룰러가 이 칼리스타와 함께라면 무섭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서포피까지 자유자재로 나와버리거든. 전에는 뭐 자르반다 썼었고 또 세스도 쓸 수 있고 충분히 뭐 쓰레쉬나 알리나 탐켄치나 이런 픽도 쓸 수 있는데, 무섭지. 그니까 칼리스타 결승전에서 칼리스타 필벤 당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좋은 픽으로 보여줬고, 그 다음 오늘은 그 바텀 뱀픽에 대한 이해도, 바텀 주도권에 대한 이해도가 뛰어났어. 그래서 상대한테 실제로 뭐 쓰레쉬도 줬고 세나도 줬지만 잘 대처했잖아. 물론 이제 T1이 플레이 자체를 바텀 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룰러 라이프가 좀 편한 것도 있었지만, 어찌됐든 간에 본인들의 그런 뱀픽에 대한 이해도도 매우 좋았기 때문에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는 좋은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 기대가 되는 것 같아. 결승전이 기대가 된다.
이제 그 라인전 잘하잖아. 전체적으로 라인전 잘하고, 라인전 체급 일단 있고, 체급 준수. 그 다음에 현재 보면은 운용까지 좋아졌지. 그리고 현재 메타에 대한 분석도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준비성, 코칭 스텝 플러스 이런 준비성에서 좋은 모습, 이런 종합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는 기대되지 않나. 현재 최종 보스에 올라와 있는 담원을 견제하기에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이렇게 다전제함으로 인해서 또 더 단단해진다고 볼 수 있거든. 젠지가 또 결승전 경험이 없는 선수들도 아니잖아. 작년에 충분히 경험을 했기 때문에, 또 준우승에 아픔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의 젠지는 다르다. 2년차의 젠지는 충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보여지는 그만큼의 경기력이었던 것 같아. T1의 상승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압도적으로 깨버렸거든. 솔직히 3대0 예상도 못했고, 그런 면에서 충분히 기대감이 올라가는, 그리고 거의 같은 상황이야. 담원이 유리하긴 했지만 준비할 시간이 둘 다 충분하기 때문에 정말 5대5 승부가 될 수도 있는, 젠지의 또 이런 우승이 기대되는 그런 좋은 경기력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T1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하면은 그 뱀픽 쪽으로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았나. 티어 정리라든가 그 다음에 전체적인 조합에서 밸런스가 좀 그랬어. 앞에서 뱀픽 내가 리뷰를 다 했겠지만 불안했어. 전체적으로 이게 그거를 하려고 했으면 뭐가 됐어야 되냐면, 이게 전령이 진짜 중요했거든. 사고가 많이 터졌다. 결국에는 3경기다 전령 못 풀지 않았어? 전령 이득이 제로. 뭐 실수도 했고 본인들이, 그 다음에 사고도 터졌고, 뭐 활용도 못했고, 뭐 상대방이 또 잘했고 등 최악이었다. 오늘 전령 쪽에서 이득을 못 봐서 본인들이 원하는 그림이 전혀 안 나왔다. 가장 중요한 게 게임 중에도 얘기했다시피 첫 번째가 전령이었거든. 전령 중요. 근데 실패. 이게 첫 번째 오늘 플랜이 망가뜨려졌고, T1 같은 경우가. 두 번째 아쉬웠던 건 T1이 이제 탑 뚫는 메타를 시도했잖아. 제이스 같은 연달아 뽑았지. 이게 근데 현재 메타에 맞나? 그리고 지금 둘 다 바텀이 강하잖아. 중요해. 근데 탑 뚫는 판단을 했는데 2경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3경기까지도 제이스를 시전했다는 게, 이게 조금 선택과 집중해서 좀 실패한 게 아닌가 싶어. 지금 현재 바텀이 어느 정도 바텀 메타로 지금 계속 바뀌었고, 탑 캐리럴 메타가 아니거든. 그 다음에 두 팀 다 룰러 라이프, 테디 캐리아, 바텀이 이긴 쪽이 이길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메타에 대한 이해라든가 팀적인 이런 판단이 결과로 봤을 때는 완벽하게 실패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런 준비성, 물론 좀 이해는 된다. 물론 이해는 되지. 6강에서 이미 본인들의 패를 보여줬기 때문에 뭐 뱀픽이라든가 이런 운영이라든가 이해는 돼. 하지만 상황에 따라 맞는 이렇게 전환, 유기적인 이런 플레이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루어지지 못했어. 변화가 필요한데 이루어지지 않음. 그래서 오늘 좀 안타까운 경기력이 나온 것 같고, 솔직히 말하면 오늘 칸나, 그 다음에 커즈, 그 다음에 페이커, 테디, 캐리아, 솔직히 다 밀렸다고 봐. 그래서 한 명의 주적은 좀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3경기 같은 경우 커즈가 초반에 이런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는데 전령 결국에 먹었는데 못 썼단 말이야. 제이스 쪽이면 빨리 탑으로 풀어주던가 뭔가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애매했던 것 같고, 페이커 같은 경우도 라인전은 무난했는데 한타에서 BDD가 너무 좋게 활약을 하다 보니까 그냥 밀려버렸고, 바텀 시종일관 밀렸고, 그래서 누구 한 명 좀 탓하는 것 자체가 좀 에바일 정도로 좀 많이 밀렸어. 테디 캐리아를 좀 얘기를 들면 약간의, 내가 느꼈어, 이건 내 느낌이야, 1경기 때 밀리고 조금 약간 멘탈적으로라든가 좀 자신감 측면에서 많이 다운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좀 났거든? 그래서 최소한 2경기 때는 살아났어야 됐는데 2경기 때 세나탄 캐치로도 어려워가지고, 그 다음에 테디도 보니까 오늘 좀 실수를 하더라고. 너무 세나로 앞포지션 잡는다던가, 캐리아 선수도 쓰레쉬로 스킬이 거의
사용 성과 거의 안 맞는다던가 그런 식으로 보면은 좀 많이 실패한 그림이 아닌가 싶어. 좀 안타까웠다. 일단은 이제 끝났잖아? 시즌이 끝났으니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T1 같은 경우 어쨌든 뭐 스프링 1라운드 뭐 고난 그리고 2라운드는 솔직히 뭐 떡상했다고 보는 게 맞지? 이런 2020년 우승조합 나오면서 떡상. 그치만 결국에 플레이오프 좌절 이렇게 평가하면 될 것 같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코칭 데프로 체크해줄게. 내 기준이 아니라 코칭 데프 생각은 뭐 활약했다, 원하는 그림대로 굴러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왜냐면 뭐 본인들 항상 말한 게 썸머 때 더 높이 올라가겠다, 이게 키포인트잖아. 그런 쪽 측면으로 봤을 때는 뭐 오케이, 뭐 어쨌든 4강 갔으니까 신예들도 많이 있었고 테스트도 해봤었고 그렇기 때문에 4강 갔으니까 만족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팀 입장이나 팬분들 입장에서는 만족을 했을까? 라고 봤을 때는 의문인 것 같아. 좀 아쉬운 결과라고 보여져. 왜냐면은 나도 좀 기대를 했거든. 플레이오프의 T1은 좀 뭔가 달랐었고 항상 보여줬었고, 뭐 뱀픽이던 뭐 플레이던 뭐 페이커의 플레이던 팀의 그런 미친 듯한 이런 강함이던, 솔직히 3경기 같은 경우는 오늘 이길만 했어. 바론 쪽에서 T1이 어찌됐든 좀 약간 무리하나 싶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득을 봐서 바론 이득을 통해서 사용 상대방 제어지하면서 포킹하면서 했으면 이겼을 텐데 거기서 플레이가 다 이상하게 돼버리니까 졌거든? 이거는 솔직히 강함의 T1의 모습이 아니었다. 마지막에는 좀 무너졌다. 그래서 썸머를 좀 더 기대를 해야 되는데 이런 쪽에서 코신데프 고민이 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 올해 어쨌든 스프링 자체만으로 T1 좀 재미가 있었거든. 뭐 엔트리의 변화라든가 그래서 누가 나올지에 대한 것들 흥미 요소 충분했고, 그래서 뭐 화도 났고 응원도 하고 이랬었는데 마지막이 조금 3대0이라는 스코어는 조금 너무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고, 이제 결국에는 썸머잖아? 이때는 확실하게 증명을 해야 되지 않나 싶다. 왜냐, T1이잖아. 다른 팀도 아니고 T1이기 때문에 올해 롤드컵을 가야 되는 팀이고, 그래서 지금 솔직히 애매하잖아. 뭐 거의 공동 3위라고 봐야 되잖아. 결승을 못 갔기 때문에 썸머에는 결승 갈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더 준비가 철저해야 될 것 같고, 남은 기간 또 오늘 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본인들도 조금 자기 경기력들에 좀 놀랬을 거야.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라고 아마 화가 많이 났을 것 같거든. 진짜 칸나 선수부터 캐리아 선수까지 화가 충분히 많이 났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런 면에서 본인들이 좀 반성도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쉬는 기간에 멘탈도 좀 찾고 하면서 썸머에는 정말 더 강한 T1의 모습을 보길 바라겠습니다. 썸머 때 더 높이 올라가길 바랍니다. T1